내 마음은,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나 보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정서라든지 태도라든지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를 이해해야 되겠네.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라고? A는 B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비유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관념을 호수라고 하는 구체적 사물로 비유를 한 거지.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길래 호수에다 비유한 것일까? 그대죠. 여기 그대가 나오는데 여기 이 내가 바로 시적 화자일 것이고 요게 바로 시적 청자이겠지? 그대죠. 요거 오는 명령형 종결음이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 강한 열망이라든지 호소하는 마음을 드러낼 때 많이 쓰지. 저오라고 하네. 그렇지, 내 마음이 호수 상태이니까 저오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 거지. 그렇다면 내 마음은 당신을 받아들일 상태가 있으니까 나에게 가까이 와라, 이런 뜻인 거지. 그렇다면 요거는 만남에 대한 호소를 드러내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어.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응? 그림자? 요거는 그대의 전체가 아니지. 일부야. 근데 이것이 희다고? 보통 그림자 그러면은 검은색 아니야? 그렇게 본다면 요것과 요거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표현인데 뭔가 좀 역설적인 느낌이 드네. 왜 그림자를 갖다가 희다고 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 같아.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이다. 배전에 부서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전은 바로 그대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이 부서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때 니다 그랬으니까 의지를 드러내거나 다짐을 보이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네.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옷 같다라고 얘기했어. 주규법을 사용해가지고 비유적으로 나타내는데 옥의 이미지를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보통 옥 그러면 순수하고 깨끗함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돼. 그러고 보니까 요 희다라고 하는 것도 순수하고 깨끗함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는 색깔이지. 그리고 이 호수라고 하는 것도 순수하고 맑고 깨끗함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거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러한 이미지가 이 시의 시적 의미를 갖다가 부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호수는 그대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호소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대와 하나가 돼가지고 가까이 하겠다,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옷 같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와 그대의 만남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 나의 상태는 이 어조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 예컨대 여기에 이 요라든지 오라든지 리다 같은 이런 것들은 예사 높임이거든. 하오체를 갖다가 사용하는 일종의 경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더군다나 이 그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친구라든지 아랫사람을 갖다가 좀 높여서 하는 거거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그대라고 하는 이 호칭도 이 사람이 경건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요소인 거지.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저 문을 닫아주어.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주어? 이련하고 통사구조가 비슷하네? 다른 부분도 그럼 비슷할까?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그렇네. 다른 연도 그럴까?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주어. 나는 달 아래에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밤을 세우리다. 똑같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리다.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네. 물론 사연은 좀 달라. 요 그대가 맨 처음에 나오지 않았고 나는도 맨 처음에 나오지 않았어. 그런 점에서 보면 사연은 일반적인 율격을 벗어난 파격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을 뿐이야. 이혼에서는 내 마음을 촛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네. 왜 촛불에다가 비유를 하는 걸까? 저 문을 닫아주오. 문을 닫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문을 닫아달라고 하는 거지?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여기 말하는 이 비단 옷자락은 그대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보통 요 비단은 고귀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쓰는 소재거든. 따라서 그대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고귀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고 있네. 그리고 요 옷자락은 전체가 아니야. 일부야.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대와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전체와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여기 떨다, 타다 이것들은 바로 이 촛불과 관련되어 있는 서술어일 것 같아. 그렇지. 촛불은 떨고 타는 거니까. 그런데 타오르는 것이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탄대. 그럼 모든 것들을 다 바친다는 얘긴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 더군다나 고요히라 그랬어. 이 고요히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타는 것이 의식되지 않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일종의 희생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이는 상태인 거지. 결국 여기서 이 타오르는 것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어. 그렇게 본다 그런다면 이때 이 촛불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상태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이 문을 닫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 문을 닫는 것은 바람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헌신적 사랑을 위한 일종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 촛불은 연약함의 이미지도 갖고 있어. 그러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존재로 또 봐야 돼. 내 마음은 나그네요. 나그네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또 왜 이렇게 나그네로 비유를 한 거지? 그대 피리를 불어주어. 피리를 불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왜? 나는 달 아래에 귀를 기울이며. 달이라. 이거는 결국 시간적 배경을 갖다가 말해주는 거야. 밤인 거네. 귀를 기울인다고? 여기에서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피리 소리에 대한 호응을 보여주는 행동인 거지. 그렇게 본다면 이 피리를 불고 귀를 갖다가 기울이는 이러한 상황은 서로 교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인 거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때 이 피리는 일종의 교감의 매개물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 호젓이라. 그거는 쓸쓸하고 외로운 것을 말하는 거지. 요거는 나그네의 이미지하고 왠지 어울리는 시어인 것 같아.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밤을 샌다? 이거는 그만큼 서로 교감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간절함을 갖다가 드러내는 행동이겠지. 여기 달, 밤이야. 이거는 밝음과 어둠의
대립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그 상황적 배경이 호조시라고 하는 것과 뭔가 조음을 이루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내 마음은 낙엽이요. 이번에는 낙엽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네.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대가 있는 공간인 거잖아. 이것은 아무래도 그대의 생활 또는 그대의 삶이라고 하는 시적 의미를 나타내는 공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대의 생활 삶에 어떻게 머무르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함께하는 거지. 이제 바람이 일면 또 나그네같이 외래의 그대를 떠나리다. 바람이 일면 그대를 떠난다고? 이거는 이별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 바람은 이별의 원인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 머무르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는 서로 상반된 의미 예시어지. 결국 짧은 그 만남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런 것이 영원할 수 없는 만남의 의미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 그래서 이렇게 낙엽에다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유한 것이구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외롭다고 느끼고 있어. 결국 요 낙엽이 쓸쓸함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그네로 비유를 하고 있네. 사면에서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그네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는 떠도는 존재야. 그래서 호젓하고 외로운 존재인 거지. 시적 화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련은 만나기 전이야. 서로 다가가는 거지. 그리고 이연에서 함께 해. 그런 다음에 사면에서 서로 교감해. 그러나 이별하는 거지. 결국 만남과 교감, 헤어짐의 관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시는 통사구조의 반복 외에도 여러 운율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반모음 이에다가 오가 합쳐진 거지. 그리고 여기에 오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이오 있고 오가 있어. 역시 여기도 요 오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오 오라고 되어 있어. 일종의 가군이지. 가군은 오만 있는 것도 아니야. 여기 옷같이 그랬는데 여기 희는 히읗 플러스 이잖아. 따라서 이 모음으로 시행이 끝나. 여기에서도 이로 끝나고 외로 희라고 해서 또 이로 끝나. 그러니까 또 이라고 하는 가군이 있는 거지. 또 리다 리다라고 했어. 이것도 가군이지. 그러니까 오라든지 이라든지 리다라고 하는 가군을 사용해가지고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두운도 있어. 예컨대 내 마음은 그대 나는 이런 두운이 있는 거야. 내 마음은이라든지 그대라든지 나는이라든지 이런 두운이 있어서 운율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시에서 부사어의 쓰임이 재밌네. 여기 옷같이 그리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는 것이 옷 같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배전에 부서지는 것이 옷 같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이 부사어의 위치가 시적 의미가 중의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네. 이러한 것이 각연에도 있는 거지. 예컨대 고요히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다든지 고요히 타오르는 거라든지 호조시 귀 기울인다든지 호조시 밤을 샌다든지 외로이 나그네같이 외로이 떠날 것이다라는 거지. 이렇게
부사어의 중의적 쓰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운율감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어. 요약컨대 이 시는 만남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왠지 이 내 마음에 대한 독자들의 느낌은 뭔가 좀 슬픔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